네, 무엇인가를 잘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셨다면, 혹은 어떤 사람한테 쟤는 어떤 과목을 참 잘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쟤 영어 좀 해 라는 말을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만약에 어디선가 듣는다면, 그 친구는 아마 점수가 높을 거예요. 영어 과목의 점수가 높으니까 쟤 영어 잘해 이런 말을 하겠죠. 국어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쟤 국어 되게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시험 볼 때마다 국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신다면, 그 친구들이 한 10년 있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여기 사회에 대학까지 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입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쟤는 영어를 잘해. 쟤는 참 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만 말을 비틀어 볼까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와, 쟤는 참 옛날에 국어 점수 높았나? 뭐 이런, 우리가 농담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말 능력이 영어 능력까지도 좌우한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는 것은 국어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와, 쟤는 참 국어를 잘해 이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와, 쟤는 참 말을 잘해. 혹은 참 쟤는 글을 잘 써.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할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회에 나왔을 때, 혹은 대학 이후에, 대학 입시 이후에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거랑은 뭔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와, 입시에서 입시를 좌우하는 것은 국어래. 이런 얘기 들으면 정신이 또 번쩍 드실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국어 학원을 알아보시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어 학원들 되게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저는 항상 정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국어를 잘한다는 것과 국어 성적이 높다라는 것이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국어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글을 잘 쓰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영어를 점수가 굉장히 높았지만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국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지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런 그 인재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언어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critical thinking 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서적을 읽다 보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교육 과정과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입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교과 성적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만약에 정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정시는 정시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인재를
여전히 이제 입시에서 이제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 발전시킬 만한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은 언제 키워지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이거는 프랙티스가 필요한데요.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연습이냐면은 사실은 무엇이건 저는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어설프고 모자라 보여도 일단은 한번 이제 쓰게 해보는 거죠. 무엇을? 자기 생각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관찰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본 것을 일단 쓰다가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 줄이라도 쓰면 선생님들이 막 밑줄 쫙 긋고 예, 별표 쳐주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기가 잘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서 생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은 예, 글쓰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인지 능력을 가장 키워주는 활동은 저는 이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뭐 철자를 뭐 틀린 거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메타인지를 넘어서서 내가 관찰한 내용들, 내가 무슨 역사에 대한 어떤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일단 관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요약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메타인지력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들,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메타인지력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던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단 한 줄이라도 쓸 수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이제 글쓰기 숙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이제 뭐 주어지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에 바쁘고 수행평가를 뭐 글쓰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그냥 평가가 목적인 글쓰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나만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언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하기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말하기 능력이 유튜브를 그동안 이제 찍어오면서 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 생각 말하는 거 하면 참 좋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쉬운 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미권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행사가 있냐면은 쇼앤쉐어라는 행사가 있어요. 쇼앤텔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행사를 통해서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내가 왜 좋아하느냐면 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저는 이 행사가 이런 이벤트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문화가.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배운 것만 그냥 관찰해서 쓰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잘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때 그것을 좀 비판적인 사고로 비교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주 즐기게 되는 그런 영어 콘텐츠들입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진정한 국어 실력, 예, 그래서 이제 쓰거나 말하는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기존에서 주어진 어떤 그 점수에만 급급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행동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주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인 이제 부모가 되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애는 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얘가 생각이란 거를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잘하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언어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내 아이가 안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내 책임이다 이런 어떤 자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영상 속에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만약에 아무도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어떤 기호가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학교에서의 어떤 교과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공부만이 이어지고 있다면 정말 먼 훗날에 우리 아이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입시를 넘어서서 정말 똑똑하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주고 수평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을 하려는 그런 태도가 가장 부모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입시를 넘어서서 언어력 있는 아이 말을 잘하고 자기 생각을 잘 글로 담아내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